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제2장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2부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간단한 방법 뉴욕의 한 만찬에 온 손님들 중에서 재산을 상속받은 한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를 몹시 원했다. 그녀는 그리 많지 않은 재산을 혹담비 모피와 다이아몬드, 진주를 사느라 허비했지만 자기 얼굴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심술과 이기심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즉 사람의 얼굴 표정이 그 사람이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찰스 슈왑은 자신의 미소가 100만 달러짜리라고 내게 말했다. 정말로 그는 진리를 알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과 매력, 다른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가 탁월하게 성공하는 데 거의 전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서 가장 빛이 나는 요소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소였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더 크다. 그리고 미소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몹시 기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들이 인기가 많은 것이다. 개는 우리를 보면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도 우리도 개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아기의 미소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초조하고 침울한 얼굴들을 본 적이 있는가? 미주리주 레이타운의 수의사 스티븐 K. 스프라울은 봄이면 애완동물들에게 예방접종을 마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대기실 풍경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대기실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모두가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강의 시간에 전했다. 5, 6명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9달 된 아기를 아는 한 젊은 여자가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다행히도 오래 기다리느라 지쳐 아주 불편해진 한 신사 옆에 앉았어요. 그러자 아기가 신사를 쳐다보며 아기 특유의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그 신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나 제가 다 그렇게 하듯이 아기에게 웃어주었지요. 그리고는 아기와 자기 손자들에 대해서 여자와 대화하기 시작했고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따분함과 긴장감이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진실하지 못한 웃음은 어떤가? 그건 아니다. 웃음은 아무도 속이지 않는다. 우리는 기계적인 웃음을 잘 알아채고 그것에 붕괴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진짜 미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미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미소, 값지게 팔릴 만한 미소이다. 미시간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V. 맥코넬 교수는 미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르치며 영업하고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키운다. 찡그림보다 미소에는 훨씬 많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격려가 처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교수 방식이다. 뉴욕의 한 대형 백화점 인사부장은 얼굴 표정이 침울한 철학 박사를 채용하느니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도 기분 좋은 미소를 띤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내게 말했다. 미소의 효과는 강력하다. 그 미소가 눈에 띄지 않을 때도 말이다. 미국의 전화기 회사들이 전화의 능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했는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데 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화로 대화할 때 미소를 지으라고 권한다. 미소가 목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회사 전산부 관리인 로버트 클라이어는 채용하기 어려운 자리에 딱 맞는 지원자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찾아냈는지 설명했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박사를 애타게 찾고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퍼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상적인 자격을 갖춘 젊은이들을 찾아냈지요. 몇 번 그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저는 그가 다른 여러 회사들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았고 그중 몇몇 회사들은 우리 회사보다 더 크고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제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아주 기뻤어요. 그가 입사한 뒤에 우리 회사를 택한 이유를 물었어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하더군요. 다른 회사의 관리들에게서 사업적인 냉랭한 태도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서 저는 사업상의 거래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장님의 목소리는 저와 통화하게 되어 아주 기쁜 듯 했어요. 제가 회사에 들어오기를 정말 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통화를 한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고무 제조회사의 회장이 자신이 관찰한 경험담을 내게 말했다. 그는 본인이 하는 일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회장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원하는 것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라는 옛 격언은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자기 사업을 마음껏 즐기며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즐겁게 하던 사업을 일로 여기자 그 사업은 따분해졌고 그들은 그 일을 하는 데서 기쁨을 잃어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고자 기대한다면 먼저 당신이 그들과 만나서 즐거워야 한다. 나는 사업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만날 때마다 미소를 보낸 다음에 강의 시간에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뉴욕의 증권 중개인인 윌리엄 B. 스타인하트가 보내온 편지는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수백 경우 중에 한 예에 불과하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아내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미소를 띠거나 20단어 이상을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불평 많은 사람이었지요. 선생님이 미소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을 때 저는 일주일 동안 시험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에 비친 저의 침울한 얼굴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어요. 윌리엄, 오늘 너의 그 시큰둥한 얼굴을 지워버리겠어. 너는 미소 지을 거야. 바로 지금부터. 저는 아침을 먹으며 식탁에 앉으며 아내에게 여보 좋은 아침이야 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아내가 놀랄 것이라고 미리 주의를 주셨지요. 제 아내의 반응은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어리둥절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앞으로 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매일 아침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태도가 바뀌자 2달 만에 우리 집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출근할 때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도어맨에게도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요. 지하철 매표소 직원에게도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지금까지 제가 미소 짓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곧 모든 사람이 제게 미소로 답해주는 것에 알게 되었어요. 제게 불평과 불만을 말하려고 온 사람들에게도 밝게 대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미소를 짓고 있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어요. 미소가 제게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을 날마다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다른 중개인과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는데 그 중개인의 직원 중 하나가 아주 호감이 가는 젊은 친구였어요. 최근에 얻은 결과들에 아주 기분이 좋아진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저의 새로운 철학에 대해 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가 제가 처음 그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는 끔찍한 불평꾼이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하지 뭡니까? 그가 말하길 제가 미소 지을 때 진짜 인간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또한 비판하는 습관도 버렸습니다. 이제는 비난하지 않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의 삶에 말 그대로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고 친구들도 더 많아졌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성공한 셈이지요. 당신은 미소 지을 기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두 가지를 하라. 먼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불든가 흥얼거리든가 노래를 불러보라. 당신이 이미 행복한 듯이 행동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제안한 방법이 있다. 행동은 감정에 뒤따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따라서 의지에 좀 더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의지에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기분을 잃었을 때 좋은 기분을 자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방법은 쾌활하게 행동하고 이미 기분이 좋아진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고 있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 환경에 달려 있다. 당신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나 당신이 누구인가 또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두 사람은 다 동일한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뉴욕이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의 에어컨이 잘 나오는 사무실에서보다 열대지방의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원시적인 연장들을 들고 힘들게 일하는 가난한 농부들 사이에서 행복한 얼굴들을 더 많이 보았다.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세익스피어가 말했다. 에브럼 링컨도 일찍이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이 마음먹어온 만큼 행복해진다고 지적했다. 그가 옳았다. 나는 뉴욕의 롱아일랜드역 계단을 오르면서 그것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를 목격했다. 바로 내 앞에서 30-40명의 목발을 짚거나 지팡이를 든 몸이 불편한 소년들이 계단을 힘들게 오르고 있었다. 한 소년은 엎혀가야만 했다. 나는 그들이 즐겁게 웃어대는 것에 크게 놀랐다. 나는 그 이야기를 소년들의 보호자에게 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래요. 소년이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지요. 그러나 나중에 충격에서 벗어나면 보통은 자신의 운명에 따르고 다른 보통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해진답니다. 나는 그 소년들에게 모자를 벗어 인사하고 싶었다. 그들은 결코 잊고 싶지 않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사무실에 고립된 공간에서 혼자 일하면 외로울 뿐만 아니라 회사 내의 다른 직원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사는 마리아 곤잘레스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그녀는 회사 내의 다른 사람들이 속닥거리고 웃는 소리를 들을 때면 자신도 그들과 몹시 함께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 회사에 들어간 첫 주에는 복도를 지나며 수줍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몇 주가 지난 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마리아, 다른 여직원들이 내게 다가오기만 기다릴 수는 없어. 네가 가서 그들을 만나야 해. 다음번에 그녀는 냉수기 옆으로 걸어가서 환하게 웃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미소와 인사들이 돌아왔고 복도는 더 환해졌으며 직장은 더 친근해진 것 같았다. 안면을 튼 몇몇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녀의 일과 삶은 더 즐겁고 흥미로워졌다. 에세이스트이자 출판업자인 엘버트 허버드의 지혜로운 충고를 정독하라.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정독은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문을 나설 때마다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어 숲을 최대한 들이마셔라. 햇볕을 만끽하라. 친구들을 미소로 반기고 악수할 때마다 정성을 다해라.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들을 생각하는데 1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확고한 마음을 고정하라. 그리고 방향을 틀지 말고 목표를 향해 곧잘 움직여라. 당신이 하고 싶은 위대하고 멋진 일에 마음을 고정하라. 그러면 밀려오고 나가는 조수를 통해서 산호가 필요한 영양분을 얻듯이 머지않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회를 자기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되고 싶은 능력 있고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시간마다 당신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 자세를, 곧 용기와 솔직함, 쾌활함을 지켜라.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갈망으로부터 나오고 진실한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변한다. 턱을 당기고 머리를 높이 들라. 우리는 고치 속에 들어있는 산이다. 신이다. 우리는 고치 속에 들어있는 신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처세술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중국에는 당신과 내가 꼭 기억해야 할 속담들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얼굴에 미소가 없는 사람은 가게를 열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미소는 당신에게 호의를 가져다주는 메신저이다. 당신의 미소는 당신을 보는 모든 사람의 삶을 밝혀준다. 찌푸리고 노려보고 무시하는 많은 사람을 만난 누군가에게 당신의 미소는 구름 속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과 같다. 특별히 상사나 고객, 선생님, 부모님, 자녀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미소는 새로운 소망을, 세상에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움을 준다. 몇 년 전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판매 사원들이 중압각에 시달린다는 걸 알고 다음과 같은 소박한 문구를 내걸었다. 크리스마스에 보내는 미소의 가치. 미소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미소는 주는 사람을 가난하게 하지 않으면서 받는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미소는 순간적이지만 그 기억은 때때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미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고 미소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의 행복을 창조하고 사업정의 호의를 조성하며 친구들 간에는 우정의 표시입니다. 미소는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이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빛이며 슬픈 사람들에게 햇살과 같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자연이 준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미소는 살 수도, 구걸할 수도, 빌릴 수도, 훔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누군가에게 주기 전까지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판매 사원들이 너무 지쳐서 여러분께 미소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먼저 미소를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미소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미소가 필요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미소 지어라.